자, 그러면은 이제 하이퍼 컨주게이션의 개념 중에서 그 첫 번째 개념으로 시그마 오비탈로부터 파이스타 오비탈, 그 다음에 파이스타 오비탈에서 시그마 오비탈로 어떻게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뭐 여기 써 있는 내용처럼요, 전자밀도가 가장 높은 오비탈, 공유 전자쌍, 요 시그마 오비탈이죠. 그러니까 시그마 오비탈이 바로 이웃 자리에 같은 평면 안에 최단 거리에 놓여 있는 파이스타 오비탈하고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 시그마에서 파이스타, 또는 반대로 화살표 이렇게 해도 돼요. 파이스타에서 시그마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상호작용을 보자, 그 얘기죠. 요거는 이제 전자밀도가 높은 시그마 오비탈이 근거리에서 전자밀도 낮은 파이스타 오비탈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벌써 예상이 되죠. 전자밀도가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전자들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치우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걸 조금 상세하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이 전자는 원래 파이스타로 전이가 쉽다는 얘기를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전자보다는 파이 전자가 기본적으로 원자 핵들로부터 평균 거리가 좀 더 멀리 넓은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전자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결합성에서 반결합성 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끊어지기가 쉬운 불안정한 결합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바로 이웃 자리에 시그마 전자들이 놓이게 되면은 시그마 전자들하고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전자 전이가 좀 상대적으로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파이 결합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파이 전자들이 몰려 있었는데 원래는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한쪽 옆에 전자밀도가 높은 오비탈이 하나 딱 이웃 자리에 놓이게 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반발 때문에 잘 못 넘어가게 돼서 결합성을 좀 더 유지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전자 전이가 어려워질수록 파이 오비탈의 전자 밀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파이 결합 자체가 결합성이 증가하는 뭐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여기 앞에서 얘기한 안정화 효과라는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시그마 오비탈이 없는 쪽은 상호작용이 없다. 시그마 결합이 없으면은 상호작용할 일도 없을 테니까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전자전이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파이 결합 주변의 시그마 결합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비대칭 구조일 경우에는 파이 전자들이 더 전이되기 쉬운 파이스타 쪽으로 몰리는 파이 결합의 편극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바로 여기에 있는 시그마와 파이스타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또 이제 시그마 오비탈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건데, 파이스타와 상호작용하는 시그마 결합은 어쨌든 전자들이 전자밀도 낮은 파이스타 쪽으로 약간이라도 치우치게 되니까 이런 효과를 가지지 않는 다른 시그마 결합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전자들이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합이 약해져요. 전자밀도가 살짝 낮아지면서 결합 에너지가 조금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파이스타와 상호작용하는 시그마 결합의 말단에 만약에 전기분성도 매우 낮은 이런 수소 원자 같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수소 원자 쪽으로 발견되는 전자들의 빈도수도, 발견 확률도 떨어지겠죠. 전자밀도가 좀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산성도를 증가시키는, 이 수소가 전자쌍 밖으로 작용할 확률을 높여버리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준비해 놨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맨 처음에는 파이 결합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 전자쌍이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계속 끊임없이 왕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파이 전자는 좀 전에 앞 페이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결합성에 있던 전자들이 여기에 있는 반결합성 오비탈, 왼쪽 반결합성이나 오른쪽 반결합성 오비탈까지 쉽게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옆자리에 이런 식으로 여기 탄소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수소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 사이에 이런 시그마 결합이 하나 존재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는 그런 게 없죠. 수소들은 다 수직한 평면에 눕혀져 있기 때문에 이 시그마 전자들하고 이 파이 전자들하고는 수직이에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안 할 거고, 그렇다면 이 전자가 왼쪽으로 넘어갈 때는 얘랑 반발을 일으키기 시작할 거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는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대로 똑같은 빈도수만큼 왔다 갔다 할 텐데, 왼쪽으로는 전자들이 넘어가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쌍이 그냥 옆에 시그마 결합이 하나 늘어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자쌍이 상대적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왼쪽의 파이스타, 여기에 있는 파이스타의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보다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파이스타의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져서 이 방향을 이제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들의 편극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뭐 이쪽에서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된다는 소리인데요. 어찌됐든 여기에 있는 전자는 이렇게 전이 되어야 할 확률이 떨어졌으니까 결합성에 좀 더 오래 머무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합성을 유지하기가 쉬우면 쉬울수록, 반결합성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쨌든 이 결합은 좀 더 강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결합을 우리는 좀 더 안정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파이 결합에 의한 효과를 본 거고요. 시그마 결합을 한번 이제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시그마 전자는 전자밀도가 매우 높은 오비탈이죠. 근데 바로 옆에 전자밀도가 낮은 오비탈이 하나 놓이게 되니까 이 전자밀도 낮은 오비탈 쪽으로 전자들이 원래 이 수소하고 탄소 사이만 왕복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약간씩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자들이 여기로 조금씩 치우치면 그만큼 요 두 원자 핵 사이에서 전자들이 발견되는 횟수가 직선 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곡선 거리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확률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결합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요 시그마 결합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약해진다는 얘기는 결합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될 거고, 또 하나 전자들이 자주 발견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 수소 원자 쪽이나 요 탄소 원자 쪽에서 어쨌든 전자들이 원래보다 이쪽에 있는 다른 요런 시그마 결합들보다는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낮아지니까 전자 밀도가 감소한 거예요. 전자 밀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것처럼 지금 위에 나타낸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것은 이제 파이 결합이 시그마 전자들과 상호작용해서 파이 결합에서 나타나는 효과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란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 스타와 상호작용을 해서 시그마 결합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가 하는 그 두 가지 상호작용을 모두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좀 많이 써먹게 될 텐데 앞으로 다른 반응에서도 그렇고 뭐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전자들의 치우침 방향을 본다든지 그럴 때도 그렇고요. 이걸로만 볼 수 있으면은 뒤에 따라 나오는 유기화학 반응 파트가 뭐 굉장히 규칙적인 어떤 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무슨 예외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나 그런 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반응을 안 배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조금만 배워보시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는 걸 바로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기화학도 대단히 규칙성이 높은, 딱 공식처럼 요거에다가 요거 넣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이제 자리 잡히게 되겠죠. 아무튼 그 첫 번째 하이퍼 컨주게이션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시그마와 파이 스타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 요걸 소개한 거고요.